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S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읽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소상공인 분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관련 책입니다. 지은이 박정순,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제목은 끌리는 곳은 서비스가 다르다입니다. 저자는 현재 JSC 대표이며 CS 강사 및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한국이미지경영학회 이사이며 HD 행복연구소 감정코칭 멘토 강사이다. 현재 다수의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대표는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방송, KBS 아침마당 전북 패널 및 라디오 등에서 활동을 했으며 2015년 한국 HRD 대상 명강사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책은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프롤로그부터 읽겠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미소를 짓죠. 소상공인 대표가 강의 중에 걱정이 많은 표정을 지으며 한 말이다. 강의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1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오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당연히 가족 모두 즐겁지만 잘 되지 않을 때는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잘하는 과정에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서 근무했고 결혼 후에는 서비스 매니저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 덕분에 고객 만족 강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공공기관 및 기업, 은행, 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감정 코치 및 전문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업을 시작하는 대표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마인드와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정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었다. 사업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무장해도 어렵다.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늘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가던 길에 오픈한 매장들이 많았지만 천천히 하나 둘씩 사라지고 문 닫는 모습을 지켜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경기가 어려운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사업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소상공인은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스스로 찾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기회는 많지 않다. 또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서비스 방법을 익힐 수 있게 쓰고 싶었다. 이 책의 1장에서는 사업을 할 때 기본 마음가짐에 대해서 정리했다.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고객 서비스 관련 이론과 필자의 컨설팅 및 현장 경험들을 토대로 소상공인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관리 시스템 전략을 정리했다.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대표도 얼마든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례 위주로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고객 응대 시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친절한 이미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접점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응대는 기업과 매장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응대 스킬부터 커뮤니케이션 기법까지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4장에서는 소상공인 대표들이 CEO로서 사업가의 이미지를 갖추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지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인 경험을 살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이미지 관리법을 제시하였다. 소상공인 대표가 현재 자신의 이미지를 알고 비즈니스에서 적절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가 좀 더 풍성해지고 사업의 성과도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 5장에서는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만났던 소상공인 대표들의 고객 서비스 노하우를 정리했다.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들의 주옥같은 사업의 경험들이 도움되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강의와 컨설팅을 하면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했다. 이 책이 소상공인 대표와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자 박정순. 고객의 고마움을 기억하라. 30년 된 믿음 세탁소. 옷에 얼룩이 안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손님. 이 세탁물은 저희가 다시 깨끗하게 세탁해 드리겠습니다. 한 아파트 상가에는 30년째 믿음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부가 있다. 고객의 불만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세탁소 주인 부부의 친절한 태도에 반해 5년째 단골이 되었다. 믿음 세탁소는 어떻게 3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 사장님 부부는 양복점을 운영했다. 워낙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서 고객도 많았지만 기성복 시장이 확장되면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세탁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술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다. 그럼에도 고객들 덕분에 세탁소는 자리를 잡았고 자녀 넷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사장님 부부는 고객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몇 가지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첫째,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대한다. 고객들의 이름과 근황을 모두 기억하고 방문할 때마다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진심 어린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고객들은 다른 고객들을 데려와 주었다고 한다. 둘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한다. 고객이 세탁물에 문제를 제기하면 일부 세탁소에서는 잘잘못을 먼저 따져 세탁소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물론 고객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고객의 속상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고 공감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셋째,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일이 끝나면
밤을 새워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다. 덕분에 기술력이 향상되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려고 믿음 세탁소를 방문하고 있다. 사장님 부부는 기꺼이 그분들에게 기술을 공유해 주고 있다. 믿음 세탁소 사장님 부부는 기술력이 좋아지니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좋아한다. 세탁비는 크게 인상되지 않았지만 서비스는 더 좋아졌다. 맛과 친절로 소문난 음식점이 있었다. 사장님은 늘 웃고 얼굴로 고객을 맞이하고 발빠르게 고객을 응대해온 결과 장사를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허름했던 장소에서 벗어나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성공한 이후 음식점 사장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고객이 와도 인사를 하는 듯 마는 듯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계산을 할 때에도 한 손으로 돈과 카드를 받고 예전처럼 미소를 짓거나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성공에 도취되었는지 고객이 고객으로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그 음식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맛과 친절 때문이었다. 고객은 바보가 아니다. 예전과 달리 불친절해진 서비스를 고객은 바로 안다. 다녀간 손님들을 통해 돈 벌더니 서비스가 달라졌다는 입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고객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갔다. 고객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린 그 음식점은 결국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고객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더 노력하지 않고 소홀해진다. 길이 막혔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라. 미로에서 헤매느라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외로 색다른 발견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쿠시니 요시 히코. 믿음 세탁소라고 왜 고비가 없었겠는가? 힘들 때마다 고객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노력했던 것이 30년 동안 세탁소를 유지해온 비결이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고객을 맞이하던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어느 소상공인들이라도 지금 하는 사업이 앞으로 계속 번창할 것이다. 제4장 대표의 이미지 관리법. 스피치를 준비하라.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대표의 스피치. 한 음식점 대표는 우수 소상공인들을 선발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스피치 코칭을 의뢰했다. 자신의 음식점 사업의 우수함을 짧은 시간 안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이분이 잘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평상시 모습을 봤을 때 아주 성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고 코칭을 시작했다. 그런데 발표 연습을 하면서 자꾸 내용을 잊어버리고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많이 연습하면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물어보시기에 용기를 드렸다. 준비 기간이 몇 주 있었지만 그 대표는
또 다른 직영점을 오픈 준비 중이어서 이전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게다가 음식점 특성상 새벽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준비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연습할 시간이 부족한 터라 걱정을 했는데 대표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했다. 낮에는 일하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일이 끝나면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깨울까봐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몇 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한다. 꾸준히 연습한 결과 행사 당일 준비한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자신감 있는 완벽한 발표로 감동을 주었다.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대화를 잘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떨려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곳을 피하게 돼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사업을 알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요즘에는 기관에서 우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채택되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기업의 성과와 경험들이 중요하지만 비슷한 업체들 간 경쟁이라면 성패는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직원이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 평가자들이 봤을 때 대표가 발표를 하는 것에 더 신뢰가 간다. 대표는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내 사업을 알리는 광고판이다. 그리고 경영을 위해서는 함께 가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한다. 이때 스피치가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말을 잘하는 방법. 5분의 스피치에는 하룻밤의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제7대 대통령 토마스 윌슨이 한 말이다. 이와 같이 대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한다면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말을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해야 한다. 먼저 말하려는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해 구조화하면 된다. 서론에서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볍게 꺼낸다. 날씨나 그날의 분위기, 이슈 등으로 이야기를 한 후 스토리로 동기부여를 하며 본론으로 들어간다. 본론은 주어진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결론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명언이나 사자성어 등으로 마무리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지고 감동도 전할 수 있다. 말하기에 적합한 목소리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이 너무 높으면 듣는 사람도 함께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든다. 반면 목소리 톤이 지나치게 차분하면 위압감을 줄 수 있다. 목소리가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너무 크면 시끄럽게 들린다. 사람들은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이고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는 목소리를 신뢰한다. 내면을 다스린다면 목소리가 편안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들릴 것이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피치 능력도 중요하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전문가에게 코칭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 제5장. 잘 되는 카페 밥스터 들여다보기. 커피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카페
커피 전문점은 문 닫는 곳이 많아질 만큼 힘든 사업이 되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도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고객이 많을 만큼 사랑받는 카페가 있다. 밥스터가 바로 그곳이다. 김영식 대표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카페를 연 지 8년이 넘었다. 20대 중반에 카페를 시작해서 경험이 많지 않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었지만 카페를 접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생활 속에 온통 커피가 있었고 커피를 통해 사람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커피 한잔 할까? 이 한마디로 시작해 한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고객들이 만족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카페가 잘 된다 싶을 때 상표권 소송으로 2년 만에 간판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애초에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에 매진했고 친남매가 하는 사업인 만큼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 분업화가 잘 되어 있어 카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밥스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카페가 잘 되려면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할까? 밥스터에 가보면 알 수 있다. 첫째, 커피가 맛있어야 한다. 카페의 본질은 커피다. 밥스터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피콩의 진한 향기가 코를 자극한다. 카페에서 직접 커피콩을 볶아서 커피를 내려주는데 커피 맛이 일품이다. 밥스터는 처음에 개업한 곳에서 이전을 했는데 커피 맛을 잊지 못해서 일부러 새로 옮긴 매장까지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다. 둘째, 분위기가 특별하다. 밥스터는 빈티지 스타일인데 대표의 성향이 인테리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실내는 깔끔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을 준다. 로버미니라는 차가 카페 안에 있는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 셋째, 고객과 소통한다. 카페를 작게 시작해 고객과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하게 대하고 최대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니 고객들이 점차 늘어났다. 카페 규모가 커진 지금도 여전히 고객과 소통하려고 한다. 대표는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 남아 고객들을 정답게 맞이한다. 넷째, 매니저와 직원이 밝고 친절하다. 대표가 없으면 직원들이 카페의 주인인 셈인데 항상 웃으며 맞아주는 직원들이 있으니 그곳에 가면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 이만큼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직원들이 카페가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기분 상태와 컨디션을 잘 관리해 준다. 카페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 매장에 고객이 오지 않아도 사장이 꾸준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이 확고할 때 카페를 오픈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카페가 처음에는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 과정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 대표는 카페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게 나을 정도로 힘들었어도 절대로 문을 닫지 않았다. 그 시간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고 말한다.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카페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김영식 대표는 밥스터만의 멋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지 누군가를 따라하거나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다. 매장에서 갓 구워낸 진한 커피콩 향기와 빈티지 스타일의 실내 인테리어는 손님들에게 밥스터를 떠올리게 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직원을 채용할 때는 배운다는 마음을 넘어서 이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직원들은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카페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김영식 대표는 20대 젊은 나이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좋아하는 일을 일찍 만난 게 제일 큰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카페를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는 연습이었고 앞으로가 본게임입니다. 라고 말하며 밝게 웃는다. 이 저자는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읽는 사람의 초심의 마음을 끌어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고객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일을 하지 않는 분에게는 고객은 없겠지만 일을 할 때에는 고객이라는 존재가 생기게 되죠. 일관성 있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의 고마움을 의도적으로 계속 기억해 내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도 고객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과 또 상황들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이 서비스 마인드를 초심을 통해서 고마운 고객을 떠올리면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